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라고 또 명시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관장도 스스로 물러나주면 좋은데 본인이 이제 건국절 재정 추진한다면 직을 걸고 맡겠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그 직을 수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컨센서스를 이룬다고 보는 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기대는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학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면은 그 회초리를 오히려 가져가서 부러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더 오기를 부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걸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를 고르고 골라도 가장 편향적이고 가장 모순적이고 가장 과거 퇴행적인 인물만 이렇게 골라서 앉히는지, 그리고 그 앉힌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밀어붙이는 이런 뭐 뚝심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왜곡된 뚝심 같은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할 거라는 기대 자체를 철회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단기적으로는 국정운영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좀 편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저는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영기 의원님. 네. 오늘 어느 그 언론 보니까 칼럼을 썼던데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윤석열과 이종찬의 쪼개진 광복. 글쎄 뭐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원래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고 정부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주 극잡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광복회장 하나도 말하자면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김성애 같은 옛날에 이제 비서실의 종교 다문화 비서관, 뭐 우리 친구들입니다만은, 그런 뉴라이트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직위를 갖든 안 맡든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안보실이 더욱더 말하자면 뉴라이트든 아니든 간에 매우 극우 성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뭐 안보실장도 사실은 이게 쫓겨난 거나 비슷해요. 뭐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초대 러시아 대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신원식 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가면 충돌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식의 부분은 예를 들어 한치도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사실 윤 정부가 굉장히 파국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당 유해영 선생 손자잖아요.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네. 근데 그분이 가족 40명을 데리고 다 만주 길림성으로 가신 분이고, 또 이종찬 회장도 사실 이제 광복 이후에 귀국을 했잖아요. 네. 그 상해공항에서 소년 이종찬이 김구 선생에게 꽃다발을 전해줬다는 그 사진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경로하는 게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험도 뭐 국정원장도 하셨고 뭐 장관과 국회의원 다 했고,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러면 광복회라고 하는 또 광복회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부 장군 이제 흉상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거나 관계가 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틀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 걸음 더 한 발짝 나가버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이죠. 친일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뭐 사도강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임명되는 자리들 이런 것도 다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는 요 자리만큼은 그래도 독립운동자의 유자녀나 유공자 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거나 거의 관련된 사람이 하는데, 굳이 학자를 안 치는데 그 학자도 예를 들면 뉴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을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거 보면 정치력도 빵점이고 8.15라고 하는
역대 대통령의 8.15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정 지표를 제시하는 날인데 이게 그 지표를 제시할까 염려도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안보 국방 라인을 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나올 그 메시지가 이게 정말 완전 대북 강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한국이 뛰어드는 이런 식의 완전히 뭐 나토에도 자주 가시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한 30년을 망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진수 의원님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이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데 이번에 이제 배지를 달았죠. 독립기념관장도 인사청문회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좀 검증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런 제안은 독립기념관장직조차도 이 정쟁의 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거의 이제 바로 대선으로 그 직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치권에 그나마 소프트 랜딩 하도록 도와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종찬 현 광복회장의 존재, 그 오래된 인연 뭐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그 연착륙 그나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대통령 내외께서는 밖에 계신 지인들하고 무수히 소통을 많이 하고 전화도 사적으로 걸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뭐 사신을 그렇게 세 차례나 보냈는데도 이런 방구 전화는 한 통 하실 만도 한데 그전에 관계에 비춰볼 때 일체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그것도 전자결제로 결제를 한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간적인 배신감이랄까 뭐 이 실망 이런 거를 느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그걸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재작년인가요?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 참패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그 정권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권이라는 게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셔야지 계속 인사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된다면 정말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대통령한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히 염려가 됩니다. 네,